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저는 BS 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여러분들의 귀 건강을 책임지는 김동조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BS 숨 이비인후과 성형외과는 하단역 4번 출구 앞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8명의 전문의가 세부 분과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의 전문의가 분과별로 진료를 본다는 것은 면밀하게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드릴 수 있고 더욱더 전문적으로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좀 더 자세히 경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병원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귀 질환, 메니에르 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에르 병에서 메니에르는 프랑스 의사 선생님의 이름입니다. 아직까지 다양한 원인 기전에 대한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으로는 달팽이관 안의 내림프액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어지럼증과 귀가 먹먹한 증상이라든지 이명 그리고 두통 같은 증상들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다양한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는 이 증상이 메니에르 병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통으로 왔는데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돼서 두통도 좋아지고 청력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지럼증 때문에 오셨는데 메니에르로 진단이 되어서 어지럼증과 청력 그리고 두통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커피, 술, 담배와 같은 요소들은 메니에르 병을 악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메니에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그 병원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시험 기간만 딱 지나면 정말 많은 메니에르병 환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밤새면서 컵라면 같은 맵고 짠 음식 먹게 되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게 되죠. 그리고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게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렇듯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귀 먹먹함과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림프액의 압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귀 먹먹함, 이충만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검진을 해보면 저음역대의 청력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을 통해서 재발하는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와 동반된 증상으로 이명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귀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면은 반드시 메니에르 병을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메니에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다는 걸 경험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께 많은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호르몬의 문제가 많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경기나 폐경 이후에 호르몬 농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내림프액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메니에르 발병률이 이런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리된 진단 기준으로는 첫 번째로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20분에서 12시간 정도로 해서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력 검사상에서 저주파 영역의 청력 저하가 확인이 되어야 이제 메니에르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명이라든지 그리고 먹먹함이라든지 두통과 같은 귀 증상이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 저희가 메니에르 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3개 중에 2개 정도를 만족을 한다면 저희는 보통 그 메니에르 의증으로 판단을 해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메니에르는 평생 가는 병이다. 그리고 절대 낫지 않는 병이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병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니에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특히나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커피, 술, 담배,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맵고 짠 음식은 반드시 엄격하게 자제하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맵고 짠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맵고 짠 음식을 엄격하게 지키기가 사실상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식당 밥을 드신다든지, 그리고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맵고 짠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의 포인트가, 약물 치료를 가급적 2개월에서 3개월 연속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약을 먹다가 괜찮아서 약을 끊게 되면 또 다시 증상이 발생하고, 또 쉬다가 또 약을 먹게 되면 또 좋아지고 끊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악화 완화를 반복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저음역대 청력 저하는 더 심해지고요, 어지럼증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2, 3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을 엄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도 심하게 어지러움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신다면 내 림프낭 감압술이라고, 그 물주머니 자체를 수술을 통해서 이제 감압을 시켜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귀 뒤에 이 뼈를 갈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어지럼증이 심하게 되면 이제 낙상 사고라든지 넘어져서 부딪히는 사고들에 의해서 2차 이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메니에르병을 심하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메니에르병은 질환 자체가 재발을 잘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물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얇은 막이 찢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우리가 약을 먹어서 그 물을 빼주게 되면 그 찢어진 막이 아물어야 되는데요, 그 막이 아물기까지 바로 2-3달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일주일 먹고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끊게 되면 일시적으로 물은 빠졌기 때문에 증상은 좋아지지만 그 막이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결국은 재발을 하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찢어진 막을 우리가 잘 아물게끔 2-3달 정도 연속적으로 치료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추후 경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은 둘 다 귀와 관련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선 메니에르병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팽이관 안의 내림프액, 즉 달팽이관 안에 물이 꽉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달팽이관 안에 아주 작은 결석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결석들이 하는 역할은 이렇게 오뚜기 추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결석들이 원래 제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그게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움직일 때 부위 변환 시에 그 돌들이 심하게 움직이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실제로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어지럼증으로 오신 분들께는 꼭 여쭤보는 게, 첫 번째가 혹시 두위 변환 어지럼증,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심하게 악화되던가요? 라는 질문과 함께 귀가 먹먹하냐고 꼭 여쭤봅니다. 실제로 이석증 단독으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귀는 깨끗해요, 귀에서 이명이나 먹먹함이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메니에르병 단독으로 있으신 분들은 머리 움직이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귀가 먹먹하면서 어지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메니에르병과 이석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를 움직이면 어지러움이 심해지는데 신기하게도 어지럽기 이전이나 어지러운 직후에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명의 치료로서 백색 소음으로 알려진 이런 치료 방법들이 종종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지 않으면 환자분들께 이 단순히 이명을 덮어주는 치료라고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 백색 소음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소리 치료라는 하나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의 치료 원리는요, 우리가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명이 발생하는 것이 원리인데,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이제 백색 소음을 들어줌으로써 뇌의 자극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명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는 것인데, 뇌의 자극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명을 줄여주게 되는 하나의 이명 치료의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백색 소음이 이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원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소리 치료가 이명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은 이런 소리 치료를 꾸준히 함으로써 이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메니르병 환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저음역대 청력 저하가 반복적으로 재발을 하다 보니까 귀에 굉장히 예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헤드폰으로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 하면 안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음악을 듣는 것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들은 이제 메니르병을 악화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강한 소리 자극은 아무래도 귀 건강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그렇게 큰 소리는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심한 소음에 노출되고 나서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큰 소음에 의해서 달팽이관의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은 경우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메니르병 환자들도 아무래도 지금 달팽이관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그리고 과다한 소음 노출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꼭 싱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카페인, 술, 담배를 줄여달라고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메니르병이 악화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음식이 바로 짬뽕입니다. 짬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금 함량이 많은 음식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쓰러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을 보니까 메니르병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왜 이렇게 심해지셨어요? 했더니 친구들이랑 모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짬뽕 한 그릇 먹고 진짜 쓰러져서 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치료의 종결 시점이 왔을 때 어떤 팁을 드리냐면, 중국집에 가게 되면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 하면은 짬뽕보단 짜장을 드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꼭 이런 소소한 팁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비인후과 진료 과목 중에서 코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목소리가 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먼저 캐치를 하십니다. 너 목소리 좀 이상하다, 빨리 이비인후과 가봐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귀는 반대입니다. 아무도 몰라줍니다. 환자 본인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끙끙 앓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는 이제 귀가 안 좋은데 10년 전부터 보청기를 끼우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메니르병이셨고, 제가 그분께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귀에 주사를 놓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치료를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4개월 치료를 하고 나서 보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청력이 좋아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치료를 해서 좋아질 줄 알았다면 진작 치료를 받을 걸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귀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삶의 행복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